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이번 시간에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 중인 환자 안전법에 대해 내용의 대강을 이해하고 환자 안전의 주요 개념과 용어를 살펴본 후 환자 안전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병원인으로서 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시간으로 오늘은 환자 안전법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 안전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환자 안전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환자 안전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법은 환자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함께 환자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과 환자 안전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 국가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 환자 안전에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하는 것, 환자 안전 교육과 안전사고의 자율 보고와 관련된 사항,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 안전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이 법은 환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하며 환자 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환자 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 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하며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 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 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6조, 환자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자 안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7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 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종합계획에는 환자 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환자 안전 활동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환자 안전 활동의 실태 파악, 제16조에 따른 보고, 학습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9조에 따른 환자 안전에 관한 기준,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방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법인,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제8조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환자 안전사고 보고 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그 밖에 환자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자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복지부 소속 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9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 환자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 안전 활동 시 환자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 점검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환자 안전 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1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안전체계 구축, 운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 내용의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은 환자 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공유,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한 교육,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안전 활동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 인력의 자격 및 배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3조 전담 인력은 환자 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환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나 보건의료인에게 환자 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시간, 내용,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4조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5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그 밖에 환자 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을 위하여 자율보고가 된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 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경보 발령을 위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가 아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자 및 관리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학습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고학습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학습 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위탁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7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자율보고를 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율보고가 된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별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사고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자 안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범위와 정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HO는 환자 안전이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 위험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IOM은 사고로 인한 손상이 없고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차단할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 연구자들은 환자 안전을 의료사고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환자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사고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은 보건의료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있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처치를 받는 것은 환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 제공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AHRQ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란 그 일로 인해 환자에게 준 피해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과오, 실수, 사고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웨얼 et al은 실제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은 의료 제공자가 안전사고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에 있어서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WHO는 국제 환자 안전 분류 체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용어들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오류란 어떤 행위의 잘못을 수행했거나 생략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계획된 행동을 의도한 대로 하지 못했거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세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근접 오류는 오류가 있었으나 의료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위해를 끼치지 않은 사건을 말하며 자주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위해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어로 위기 일발이라고도 합니다. 잠재적 오류란 오류 발생에 기여하거나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 조직이나 설계의 실패를 말하며 말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오류는 계획된 것이 수행되지 않거나 잘못된 계획이 세워졌을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즉 원인과 관계없이 의료 전달 체계에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적절한 사건을 뜻합니다. 이는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란 계획한 대로 행동을 취했지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대개 경험 부족이나 불충분한 훈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빠뜨림 또는 착오는 기억력의 착오로 일정한 일련의 작업 과정 중 한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 또는 자동화된 과업 수행에서 부주의하고 무의식적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등 행동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빠뜨림은 관찰할 수 있지만 착오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의료 과오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며 의료 과실은 형법 제14조에 과실을 정상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 과오와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보다 법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즉, 의료 과오가 있다는 게 법적으로 입증됐을 때 비로소 의료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일체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위해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는 의료 오류에 포함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의료 오류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위해 사건이란 환자의 기저질환에 기인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상해나 손상을 의미하며 환자의 재원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퇴원 시점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한 기흉, 수술 창상 감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약물 위해 사건은 약물 사용과 관련한 위해 사건을 의미하며 예상된 약물 이상 반응도 약물 위해 사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에 대한 과민증, 헤파린으로 출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적신호 사건이란 환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심리적 손상, 위험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즉각적인 사고와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신호 사건은 의료 오류와 다른데 이는 모든 적신호 사건이 의료 오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오류가 적신호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신호라 붙인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즉각적인 원인 조사와 대응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적 오류에는 피로감, 기술 부족, 의사소통의 실패, 주의 산만, 판단력 미숙, 자기과신,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등에서 비롯되는 재반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인적 요인은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조작이나 기술의 미숙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함께 안전에 대한 태도 및 정서, 주의력 등과 관련된 오류가 이에 포함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기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여 영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적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피로, 우울, 소진, 경험 미숙, 지식 부족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요인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단계에 대해 각 단계별 예방과 방어를 위한 통제 시스템이나 방어벽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드러난 인적 오류의 많은 부분은 빠트림과 실수가 차지하는데 빠트림은 자동화된 과업 수행에서 부주의하고 무의식적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실수는 불충분한 지식, 경험이나 훈련 부족, 부적절한 정보, 잘못된 규칙이나 절차를 적용한 의사결정과 같은 부정확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빠트림과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행위에서 오류는 체크리스트나 다시 읽어주기, 교차 확인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한 기능 강제 장치를 통해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현대적 접근은 시스템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개인적 문제와 시스템의 복잡성 등 오류의 발생 기전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오류 예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류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실수를 저지른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와 같은 상황을 시스템의 실패라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즈는 스위스 치즈 모델을 제안하였는데요. 치즈 모델은 인간 행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스위스 치즈의 구멍과 같은 잠재적 오류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여러 층 방어충을 겹쳐 놓음으로써 구멍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오류가 이 구멍을 통과해 나갈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사고가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조직의 여러 수준에서 방어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존재해 이러한 허점을 뚫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허점은 조직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 있고 이러한 구멍은 숨어 있어서 잠복된 형태로 있다가 결국 일치된 경로로 정렬되는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방 가능한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주요 요인들과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스템 접근의 기본 틀은 어떤 단계의 시스템에서 개선이 있게 되면 이는 다른 수준에서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은 그 자체의 요인들에 초점을 두기보다 시스템들 간에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예방 가능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 적절한 방어 체계로서 집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한정된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동 집약적으로 일하고 다양한 전문 영역의 고급 인력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 각종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됨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져 서비스 관리가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다양한 전문 영역이 함께 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 업무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개입하고 동시다발적 업무 수행이 요구되며 시간에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장시간 집중과 계속성이 요구됨으로써 집중력 저하, 인식 부족, 착각 등의 인간적 실수를 유발하고 그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의료기술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넘쳐나는 정보 등을 포함하여 업무의 상호 의존도가 증가함으로써 각 연결 단계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은 오류 발생에 대한 많은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는데 이는 협동과 조화, 의사소통의 적절한 운용 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조직의 복잡성은 조직 내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직의 시스템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SEIPS 모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모델의 일반적 구조는 사람, 업무, 조직, 기술,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의 6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각각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업무 과정을 거쳐 결과로 이어지는데 한편에서는 도나베니안의 구조, 과정, 결과 모델과 축을 같이 매우 익숙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고신뢰 조직이란 위험 요인들과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큰 사고를 능히 피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고신뢰 조직 연구에서 흔히 언급되는 환경으로는 비행 통제 시스템,
해군 항공모함, 원자력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신뢰 조직은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실패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회복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감 등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고신뢰 조직은 크게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방향, 정의 문화, 문제를 예측, 학습 방향, 정의, 마음 챙길 리더십의 6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방향에는 전문가에 대한 존중, 인력 중복의 정리, 조직 계층 및 분산화된 구조에서의 이동,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사고에 대한 처리 등이 있으며 정의 문화에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고하도록 격려, 개개인의 책임성, 안전에 근거해서 어떤 일은 포기할 능력, 오류에 대한 개방적인 토의 등이 있습니다. 문제의 예측에는 실패에 집중함, 지나친 간소화에 대해 주저함, 운영 절차에 대한 반응적 등이 있으며 학습 방향에는 지속적인 기술 훈련, 시스템 실패와 통제 실패에 대한 분석, 지식 근간과 실무 사이에 부합하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정의에는 통합되고 조정된 확실한 연계, 치명적인 결과들, 상호작용의 복잡성 등이 있으며 마음챙김 리더십에는 나쁜 소식에 대한 하위 상달식 의사소통, 사전적 과정, 예외에 대한 관리, 안전 결과의 균형, 일선 직원과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조직과 같이 서비스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관여된 인력의 전문성이 크고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큰 경우 고신뢰 조직을 깊이 이해하고 그 조직 운영의 원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해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